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5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글쓰기, 진로, 기자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국민대 국사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 동국대 사학과 지리교육과 두드림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기자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학생 어떤 분야의 기자가 되고 싶어요? 네, 저는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뭐 꿈이 투철한 그런 사회부 기자가 아무래도 좀 투철함이 그럼요, 필요하죠. 예. 예, 그 꿈이 투철한 그런 학생인 것 같은데요. 윤태영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이제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뭐 앞서 말씀했듯이 기자를 희망하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활동들도 학교에서 꾸준하게 이어온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원학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활동 이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특히나 또 학생부 종합전형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원 계획을 세워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입니다. 네, 오늘 상담 신청 참 잘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윤태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40, 정시 경쟁력은 6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여학생이라서 비교과 활동도 많고 그럴 텐데요. 예. 의외로 또 네. 정시에 60%를 주셨어요. 혹시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그 학생부와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요. 수시와 정시에서 사실 좀 비슷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지난해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는 그게 뭐 일회성 성적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경쟁력이 좀 더 있는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시 경쟁력을 약간 더 높게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순위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종합전형을 지원하기에 뭐 교과 성적상에서 부족함은 있는 건 아니지만 비교과에서 조금 이렇게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좀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논술 전형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뭐 논술고사를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추이가 모의고사 성적 추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성적이 약간 좀 하락세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비교적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인 학생부 교과 성적을 활용해서 교과 전형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 성적을 꼼꼼하게 살펴보죠. 먼저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나영, 영어, 한국사, 생활과윤리, 사회문화가 모든 전 영역에서 3등급으로 평균 3등급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11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생활과윤리는 모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한국사는 3등급을 유지, 사회문화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봤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좀 분석해 예.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학습 전략도 좀 한번 세워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뭐 기본적으로 좀 저조하게 나온 부분이 국어와 수학 부분인데요. 국어 수학이 단순하게 뭐 국어 성적이 나쁘다, 수학 성적이 나쁘다보다도 국어 영역에서는 독서 영역에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요. 수학 영역은 문제 해결 영역 부분에서 특별하게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원저수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고요. 뭐 사회탐구는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여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의 경쟁력, 수능 모의고사의 경쟁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논술 전형을 저는 지원했으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 11월 수준의 성적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고사를 3월도 받고 이번에 4월도 봤을 텐데요. 그때마다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서 영역이 부족하다. 그걸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조언도 받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조금 성적이 하락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11월 때 기억을 되살려서 조금씩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볼게요. 선생님, 교과 성적부터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2학년 때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점수가 좋은 과목서부터 살펴볼 텐데요. 가장 좋았던 게 사회가 2.15 등급이고요. 수학이 2.5 등급, 영어가 2.56 등급, 국어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2.53 등급이 되고요. 주요 교과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4에서 2로 다시 2에서 4로 상승했다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4에서 3, 1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2학년 2학기 때 다시 약간 2등급으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1학년 때 2등급을 유지하던 성적이 3학년 때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평균 등급이 2.53 등급입니다. 교과 성적상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관련된 교과 성적도 1.5등급, 2등급, 한국사가 1.5, 한국지리가 2등급으로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적 같은 경우 성적의 추이도 1학년 때 3.2등급에서 2.24, 1.91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잘 했는데요. 2학년 2학기 때 2.78로 좀 하락한 게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평가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평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태영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비는 진로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비교과라는 것이 이제 상대적이긴 한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금 좀 부정적 예. 평가가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예, 평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요. 학생에게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도 본인이 말씀을 했지만 진로 희망이 기자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활동도 그런 언론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하게 열심히 해왔는데요. 왜 지원은 사학과로 희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1순위가 예, 신방과이긴 했는데 예. 조금 부족한 성적인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역사여서 예. 사학과를 정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사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사학과에 맞는 활동들이 좀 있거나 관심이 있음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평가하기에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구체적인 항목별 평가는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 경력인데요. 총 8건의 수상이 있고요. 그중에 2건이 희망 진로 관련된 수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과 관련 수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두 번째로 자율활동에서는요. 다양한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학생이 그 활동 속에서 발전해가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활동상에서는 아마 자기소개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부족하게 판단이 되고요. 동아리 활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론과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하게 이어왔는데요.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지금 사학과를 희망하는 거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활동 70시간 2년 동안 했는데요. 1학년 때 20시간, 2학년 때 50시간을 했는데요. 2학년 때 주기적으로 한 개인 봉사활동도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활기록 보상으로는 잘 나타나 있지 않고요. 독서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1학년 때 8건, 2학년 때 7건. 독서량도 부족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파고들어서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통 수준으로 좀 평가를 해봤고요. 제가 그냥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진로 활동이 언론 계열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사학과를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평가가 될지 이거를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좀 자기소개서를 통한 소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딘가요?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지망으로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국민대 국사학과 국민 프론티어 전형, 3지망으로 동국대 사학과 또는 지리교육과를 두드림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는 1지망인 건국대 사학과 자기 추천 전형으로 진단해 봤습니다. 예, 다소 이제
핀트가 조금 네. 엇나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사학과도 이게 상당히 마니아 네. 학과인데 그렇죠. 일단 이제 건대 사학과를 지금 추천해 주셨습니다.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목할 만하다고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선생님 그 정재현 선생님께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사학과에 지원하기에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높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사학과를 지원하는 게 큰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 대학들을 저는 사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은 대학이긴 한데요. 그래도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좀 한번 건국대, 본인이 가장 일지망으로 생각하는 건국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겠죠. 자, 우리 학생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일단은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이 과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우리 학생의 준비 정도를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고요. 비교과 준비도 별점 2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학생에게 좀 더 건대 사학과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예. 도전 가능성이라든가 특징도 같이 한번 아울러 설명해 주시죠. 예, 2017학년 기준으로요. 화면 보면서 건국대학교 사학과 자기추천 전형을 설명드릴 텐데요. 2017학년 기준으로 9명을 모집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기본적인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다. 2015학년도에 23.9대 1, 16학년도에 32.8대 1로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면접 100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별합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서류 평가에서는 전공 수학 능력, 인성, 종합 역량을 종합적으로 배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선발된 3배수의 학생들을 면접 평가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전공 수학 역량과 인성, 종합 역량을 개별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수능 체제는 없고요. 지난해 재작년이죠. 2015학년도 합격자 성적 자료를 대학 측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평균 등급이 2.5등급이고요. 최저는 4.42등급까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서류 평가 면에서 사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는 그런 비교과 활동들이 있습니다. 다른 전공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사학과 쪽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갖춘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학생의 경우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지원 학과를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2단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활동했던 내역이나 이런 거에서 봐서는 리더십도 있고 그것을 잘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은 잘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되는데 1단계 서류 평가가 사실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저는 크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학과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더 능력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논술 전형 같은 이런 좀 다른 전형을 좀 고려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건국대 사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에 대한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희망대학 말고 이제 추천대학 살펴봐야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대학은 어딘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추천드리더라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좀 준비해 온 게 있나요? 네, 학교에서 논술 그 강의를 듣고 있긴 해요. 학교에서 준비하는 거. 그거 외에 따로 이전에서부터 준비해오던 과정은 없었나요? 집에서 혼자서 써보는 연습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논술 전형이 집중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논술 전형을 통해 가지고 정시까지를 가면서 수능 준비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의 가능성을 수시에서는 오히려 논술 전형 쪽에 좀 두는 게 낫지 않느냐. 또 논술 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대학 전형으로서 첫 번째로 동국대 사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사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고요. 모집 인원은 좀 적습니다. 5명을 모집을 하고요. 논술 전형답게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2년간 66.8대 1, 6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교과 40에 논술 60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교과 성적은 학년별, 교과 영역별 구분 없이 국수, 영사과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고요. 논술 시험은 세 문항, 전체 답안 분량이 1,500자 이내가 되도록 출제가 되고 100분간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 교과형 논술을 보는 대학이 동국대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고요.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2015학년도 수학 사례상에서는 최저 합격자 내신 성적이 3.99 등급인데요. 이 부분에서 3등급 정도에서 합격자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2등급, 3등급대에서 추천 사유는 일단은 교과 성적 불리함 없고요. 최저 충족 3월에서는 좀 안 됐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경쟁률이 높지만 조금 준비해 본다면 본인한테 이 논술 전형이 동국대 논술 전형이 조금 자기한테 맞는 전형이 된다라면 맞는 고사가 자기한테 유형이 맞는다라면은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한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도전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이어서 한 군데 더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한 군데 더 추천드릴 대학은요. 숭실대 사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동국대랑 비슷하게 6명을 모집을 하고요.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2015학년도에도 45.8대 1이고요. 작년에 특히 낮았는데요. 2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교과 40에 논술 60, 동일한 반영 비율이고요. 학년 구분 없이 국수, 영사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교과별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국어 35, 수학 15, 영어 35, 사회 15의 반영 비율을 보이게 되고요. 논술은 2문항 120분 동안 2문항을 풀게 되는데 1번 문항은 1000자 내외, 2번 문항은 800자 내외의 답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국수, 영탐 2개 중에서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입니다. 대학에서 제공한 전년도 합격자 평균 성적을 보게 되면 인물계열 합격자 평균 학생부 교과 성적이 3.8등급이고요. 또한 사학과의 경우에 논술 성적이 60점 만점에 36.5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열 평균이 39.5점이라고 봤을 때 최근 3년간을 보더라도요. 사학과는 계열 평균보다 좀 논술 성적이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랑 비슷한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교과 부족함이 없고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경쟁률도 다른 대학 논술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정시 전형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라고 판단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보니까요. 추천 전형까지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종합 전형을 희망을 했는데 그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부합하는 게 별로 없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한 논술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고, 근데 우리 학생도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걱정이 됐나 봅니다. 그 상담 신청서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현재 지망하는 과로 가려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자기소개서에 반영하기 좋은 내용과 지원하기 적합한 다른 과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왔거든요.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서 대한 제가 답을 드리는 거는요. 학생의 기본적인 진로 방향은 기자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사학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자기소개서에 소명을 해도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학생부에서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사실 적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본인이 준비했던 학생이 준비했던 언론 계열 기자가 되고 싶은 진로 희망을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들이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는 게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조금 더 부각시킬 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종합전형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논술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수능 준비에 좀 많이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수능 성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네,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에 조금 더 집중하라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굳이 이제 학생이 희망을 한다면은 조금 약간 변형을 해서 사회학과 정도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생활기록부를 좀 토대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우리 학생 이렇게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때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우리 학생은 아마 다른 학생들보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잃지 말고 오늘부터 더 파이팅해서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 상담한 내용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2명의 고3 학생과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4월 모의고사 보고 또 약간 좀 싱숭생숭해질 만한 게 벚꽃이 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그 말만은 네, 벚꽃 내년에도 핍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 잘못하면 내년에도 못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올해는 잘 참으시고 예,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 꼭 가벼운 마음으로 다 같이 벚꽃을 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백승환 선생님, 윤태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배인영 선생님과 박영규 선생님의 사회탐구 영역 3월 학평 분석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